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딸기였죠. 선정답자 백상희님, 심경애님 두 분께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9932-4357 쓰시는 분, 그리고 이은주님, 이렇게 세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최영수님께서 옹디 샤인머스켓도 잘 키운 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우리 집 거 보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유, 그렇죠. 이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많아지면서 전문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곳에서 나온 것들이 전반적인 인식을 조금 나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영수님처럼 이 제대로 키우는 분들의 샤인머스켓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잠시 후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 기적의 생환 이야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얘기 왜 하는지 다들 짐작하실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강률 작가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기회사마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위를 모르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위를 몰라요?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춥네요. 아니요, 거긴 따뜻해. 그래요? 예, 이 스튜디오가 그럼 지금 웅디가 앉아있는 저 자리가 추운 거군요. 저랑 자리 바꾸실래요? 싫어요. 왜? 거기 앉으면 MC가 돼야 돼.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여기 좋아요. 따뜻해. 예, 너무 추워요. 야, 정말 님이 오랜만에 무스탕을 보네요. 아, 그래요? 죽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요 창문만 막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방은 내가 보니까 이제 안 추워. 온도가 올라가서 히터를 트신대요. 이게 이 안에는 히터를 못 트지만 온풍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랑 관계 없어요. 왜냐면 이 뒤에 창문이 문제거든. 창문에서 그 우풍 같은 경우는 스티로폴만 되면 되는데. 말씀하지 마시고 네. 시공을 좀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시공은 썬킴 건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희경님께서 오늘 썬킴 쌤 엄청 꾸미셨어요. 제가요? 항상 똑같은데 뭘 변한 거 없어요. 약간 보니까 그 앞머리의 그 스핀 곡률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거다 보기는 보단 제가 이때까지 매주 검정색 그 터틀넥을 입고 왔는데 그걸 빨았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왔거든요. 이게 좀 튀어 보이나 봐 지금. 이거 그런가? 네. 어디 보자. 카메라가 달라져서. 지금 거의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은 제 뒤에 후광이 보이네요. 후광이요? 거의 신급이네요. 그쪽에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내가 보는 사물 주위로 이렇게 빛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나쁜 신호인 거 아시죠? 제가 지금 근시와 원시가 동시에 와가지고 아이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이고, 근시와 원시 나랑 비슷하다. 난 난시와 원시. 우리 박강희 작가님은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굉장히 샤방샤방하고 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뭐 썬킴 선생님처럼 후광은 나오진 않더라도 아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이 목동 일대에서 누군가 휘적휘적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적. 누가 익숙한데 저 키 큰 사람은 누구지 봤더니 썬킴 선생님인데 워낙 속도가 빨라서 잡지를 못했어요. 와, 축지법 같은 거. 엄청. 그러니까 되게 위태롭게 걷는데 굉장히 빠른 느낌. 위태롭게 걸어. 요 생방 바로 전에 길 건너에 있는 타 방송사에서 또 제작이 있었는데 예. 제작하기 딱 15분 남았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 먹고 왔는데 그걸 발견하신 거죠. 아이고, 잘하셨어요. 밥을 먹긴 먹는군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그렇게 밥 먹자 그래도 밥을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어디 가도 안 먹어요, 밥을 먹으면 살쪄요. 전 살찌면 안 돼. 아이고. 남은 여생은 약간 이 뭐라고 할까 피트가 된 상태로 살고 싶어. 나 굶어서 빼는 근데 사람 너무 그게 싫어. 허지웅 씨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니까 실제로 예. 라디오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TV만큼 화면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를 굉장히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쁜 거 좀 액세서리 같은 거 좀 하고 오세요. 제가 금목걸이 하고 올게요. 금목걸이 콜. 약속했어요. 콜. 알겠습니다. 금목걸이 안 하고 오면은 그날은 여기서 하시기. 콜 이 금목걸이 자리에서 하시기. 힙합 전사들의 그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앞에서 뭐 일부러 약간 조금 흥겨운 얘기 해봤는데 그래요. 튀르키예 강진, 튀르키예 시리아를 덮친 강진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고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희생자들이 이미 이제 골든타임을 넘어섰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도 많이 희박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구조되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시간 넘게 어떻게 보면 탄광에 매몰돼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예. 처음에 5일, 6일, 7일 지났을 때 안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뉴스 보시던 분들은 많이 포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그분들이 돌아오셨고 또 굉장히 금방 건강을 어떻게 보면 되찾으셨기 때문에 튀르키예나 또 시리아에서도 역시 이런 희망을 놓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은 그 언론의 집중이 이제 튀르키예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리아 북부의 피해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밤에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 이진도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 그리고 이 구조하러 가셔서 부상당하는 일 절대 없기를 네. 함께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역사 속의 기적의 생환으로 잡아봤는데요.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들도 워낙에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공통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과 더불어서 큰 감동과 삶에 대한 의지도 함께 일깨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그분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분의 경험이 그 사회나 국가에 큰 영향을 또는 긍정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튀르키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저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이제 어떤 역사적 산물로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렵게 돌아오신 뭐 그런 분들, 생활하신 분들, 뭐 로빈슨 크루소도 생각이 나고요. 대표적인 게 그 72년도에 우루과이 축구팀 선수들이 이제 남해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그 봉우리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 72일 동안 동료들의 그 시신을 먹고 버틴 스토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로 이제 얼라이브라고 얼라이브, 네. 해서 90년대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이야기 속의 로빈슨 크루소. 하지만 이 현실 속의 로빈슨 크루소들이 더 극적이고 네. 더 뭔가 이 뭐랄까 우리에게 정말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 많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해야지. 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졌다. 오케이. 네. 박광일 작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역사 속에 이제 기적의 생환 관련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이제 튀르키예나 시리아처럼 큰 뭐 지진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 뭔가 이제 바다와 관련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뜻밖의 풍랑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류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런 경우 이제 사실 이제 그 기억 속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못 돌아올 것 같다. 이제 이분이 여기서 떠나서 못 돌아올 것 같다고 했는데 6개월 또 1년 만에 돌아오는 분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3년 만에 갔다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결국은 나중에 다녀왔는데 임금이 보기에 당신이 다녀온 그 기록은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써라 해갖고 성문 밖에서 8일 동안 써서 완성한 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책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애니네 대당 입법기하고 구법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갔던 그 기행문하고 더불어서 중국의 3대 기행문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최부의 표해록이라는 책. 최부의 표해록. 이라는 책이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 이제 그 성종연간에 조선시대 성종연간에 중국의 어떤 여러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도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부해록. 표해. 표해록? 네, 최부 선생의 표해록. 근데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표착, 표해. 그러니까 이건 뭔가 바다를 헤맸다. 예. 표류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그 나주분인데 예. 서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책과 관련된 편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했던 수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거정하고 더불어서 동국통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국여지 승남 다 편찬자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임금한테 특별 명령을 받아요. 제주도 쪽에 죄인이 몇 명 도망갔는데 잡아와라. 그래서 추세 경차관이라고 하는 특별직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들을 잡아 드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체포했구나. 네,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고향이 나주였으니까 그러니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금에게 허락을 얻어서 이제 3년상을 치르러 나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와서 원래는 이제 나주까지 가는 배를 타는데 아버지를 찾아 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문상 어떤 그 임종을 지키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지. 그 상을 선년상을 하고 치르러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중국으로 절강성 쪽으로 아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 14일에서 15일 정도를 바다에서 헤맸는데 사실 전체 길이를 보면 한 7개월, 8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표류를 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분 기억 속에는 다른 육지에서의 기록보다 이 바다에서의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표해록 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바다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에서의 일이 더 길고 더 충실하게 쓰여졌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4일 그냥 이런 느낌이지만 산술적인 느낌이지만 바다에서 풍랑을 30분 1시간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14일 동안 풍랑을 겪고 또 생전 처음 보는 땅에 도착을 했다. 근데 심지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해적들이 나타나요. 아이고. 해적들이 나타나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 그래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다행히 그냥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육지에 도착을 했더니 니네들 왜 굳이?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지금 뭐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명나라의 관료들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니까 이거를 또 설득하는데 만약에 이걸 설득하지 못하면 처형이 됩니다. 왜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조선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문제는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풍랑이 막 치니까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한 40명 같이 탔었거든요. 아, 이거 혼자 간 게 아니구나.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제 같이 선원도 있고 종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냐 그러면 최부 당신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뭐 또 그걸 그렇게 따져. 그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왜 굳이 거의 나주 가서 입어도 될 상복을 그 미신 때문에 여기서부터 입었느냐.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하루 이틀 치니까 최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발 당신이 용왕에게 빌든 하늘에게 빌든 빌어라.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성리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유학자인데 빌 리가 없지.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그런 거를 효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버티니까 굉장한 실랑이가 벌어졌던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14일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굶주림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최부가 그래도 그 위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난을 받는 속에서도 물과 그다음에 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난 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한 줄 알았네. 귤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아주 조금씩 그 신분에 상관없이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명이 별 문제 없이 어쨌든 절강에 도착을 하게 됐던 거죠. 여론이 좋아졌구나. 근데 물은 또 기본적으로 있었나 보네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껴서 다행히 14일이었지 이게 만약에 30일이 됐고 조금 더 아이고. 길어졌다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뭐 밥은 몰라도 일단 물 없이 72시간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 나는 15일을 어떻게 버텼나 싶었는데 조금 있었다.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북서풍이 불었으면은 절강성으로 안 가고 망망대 동중국해로 빠졌겠지 이제. 왜 그런? 야, 사악하다. 아니 그럴 정말 수도 사악하다. 있었다. 아, 사악하다. 필리핀에 도착했겠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국 땅에 도착을 해서 겨우겨우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대우가 확 바뀝니다. 오. 명나라에서 이미 이제 그때가 홍치제 그 효종 연간이었는데 비교적 조선과의 관계가 조금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던 때였고 그나마 조선 정도라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그 명나라 옆에 있는 나라로서는 괜찮다라는 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북경으로 보내서 황제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돌려보내겠다. 요 계획을 그쪽의 관료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에 따라서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경항운하 항주에서부터 북경까지 이어졌던 대운하를 타고 중국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항주, 소주, 그다음에 양주, 서주, 그다음에 북경에 이르는 이 길을 모두 본 거예요. 야, 이거 잘 기록해 놨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구나.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중국 관련 기록은
베이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신이 가도 베이징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남쪽으로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척박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 메마른 땅을 봤었는데 그렇겠지. 여기는 굉장히 풍족하고 이게 곡창지대니까. 그렇죠. 더 예. 나가서 굉장히 어떤 상업적으로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분의 기록을 보면은 조선 후기에 박지원의 기록하고 섞어 놓으면은 어느 게 북학파의 기록이고 어느 게 표해록의 기록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었던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부라는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네, 넘쳐.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제 중국 관료들이 뭐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작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예.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아까 동국 통감, 동구예지 승남, 그다음 그렇죠. 중국 경서를 모두 꿰뚫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하고 만나서 중국 고전을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니네 동네 이런 얘기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 그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분은 역사책에서 또는 문헌에서 그 고전에서 봤던 그 장소를 가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쳤고요. 뭐 문화 답사기를 갖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야 니네 그래도 고구려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지냐. 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 같으면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회피했을 것 같은데 아니 훌륭한 장군과 그다음에 훌륭한 신하가 있으면 당연히 이기지. 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 관료들에게 오히려 고구려의 승리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최부의 표해록이 굉장히 이제 조선의 상황도 황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제 당시에는 약간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에서는 비교적 성군으로 뽑히는 홍치제인데 그 홍치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조선의 상황을 막 물어보다가 조선의 왕도 정치를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딱 마침 또 성종 때니까 할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조선의 왕은 하루에 4번 신하를 만나서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 시신하들이 전부 다 제가 거짓말한다. 왕이 그럴 리가 없다. 왕이 어떻게 하루에 4번씩 신하를 만나는 그 경무를 소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연 같은 경우는 조강 중간 석강 있고 또 중간에 끼어 있는 공부가 있으니까 이거를 얘기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성종은 그걸 다 소화를 했던 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됐고요. 세종대왕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심이 많았던 일본에서 에도 막부 시절에 이거를 번역을 하거든요. 번역을 하면서 표해록을 번역을 하면서 그 내용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설을 담는데 역주를 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뻥이다. 황제 앞이라서 아무 얘기나 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건 일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그 동북아의 평균적인 정치 의식과는 다소 동떨어진. 그렇습니다. 왕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그렇죠. 그런 나라였구만. 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명나라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내시들이 그 발호를 하고 있고 불교를 숭상하고 이거 보니까 이분은 여기는 유교국가 성리학국가가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선이 좀 너무 유별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오히려 명을 높이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무작정 어떻게 보면은 사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명이 좀 이상하던데요? 라고 보고서 했었다라는 것. 조선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저기 드는데. 무의산장이라고 해서 주자가 성리학을 만든 곳이 저기 복건성 무의산에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 중국 자료가 아니라 싹 다 조선 자료만 있어. 아이고. 퇴계 이황 그림이 떡 걸려 있어. 아이고 그렇겠지. 성리학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그렇죠. 무의국곡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 덕후들이 조선에 살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정작 그렇지는 않았고 이 너무 함몰돼가지고 굉장히 조선은 뿌듯하더라니까. 뭐가 뿌듯해. 이 퇴계 이황 이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성리학 진짜 적당히 해 적당히. 아이 정말.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최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선 전기의 중국의 어떤 상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남겨놨고요. 안타깝게도 최부는 인생에서는 표류를 그 성공적으로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왜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연산군에 무호 갑자사화 때 무호사화 때 단천으로 유배를 가고요. 갑자사화 때 목이 잘리는 차명에 처해집니다. 김종직의 제자. 그다음에 이제 연산군한테 바른 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태풍을 이겨냈지만
정치에서는 이겨내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가진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51살, 52살 어떻게 보면 한창 나이에 안타깝네요. 생을 마감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폭군으로 분류되는 조선의 왕들 중에 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걸 좀 이제 걷어내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게 일종의 수였는데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패자로서 역사에 이렇게 기록됐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같은 급으로 보기에 연산군은 좀 너무 본인의 내적 갈등이 좀 많이 좀 그렇죠. 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지만 와이프는 사랑했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부인이 보고 싶다. 그게 무슨 소리야? 콜에서 막 사람을 칼로 막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역사 속 기적의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지난해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북 봉화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에서 221시간 동안 매몰되었던 두 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믹스 커피로 버텼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더 이 많은 분들의 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오늘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고요. 주관식입니다. 오늘 뭐 힌트가 나올까요? 뭐 여기에서 가장 깊숙한 험난한 곳을 이제 막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제 삼겹살을 많이 구워 드시죠. 그렇죠. 봉화도 유명하지만 원래 태백 그다음에 뭐 정선 이런 곳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요 일대에 가면 요것과 관련된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야, 뭔가 더 직관적인 힌트 없을까? 탕탕탕. 광광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준이 이렇게 이젠 다 아시겠지 뭐. 주관식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서의 미라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박광일 작가, 선풍 뉴스와 함께 역사 속 기적의 생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즐기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주행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박광일 작가님 이야기 마저 남은 거 네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회록 같은 기록이 조선 전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표류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라면 조선 후기에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기록 하나가 있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회 예. 시말이라는 책인데, 표해 시말. 네, 이 책을 썼던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본인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글씨를 모르니까 글자를 몰라서 그 옆에서 누가 써줬냐면 정약전 선생이. 정약전 선생님. 네, 그분이 이제 흑산도 유배를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백성이 표류한 거를 이야기를 해줬구나. 그렇죠. 그래 누군가가 표류를 해갖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랬더니 깜짝 놀랄 얘기가 거기 안에 들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적으로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문순득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 홍어를 파는 분이에요. 홍어를 잡아서. 예. 그런데 이제 홍어를 잡아서 이제 육지로 나가려고 하다가 역시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구국 오키나와로.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몇 달 동안 있어갖고 마침 이제 거기서도 대접이 그럭저럭 좋은 편이었는데. 그때 거긴 일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키나와인데 문제는 그때 조선과는 교류가 조선 후기라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이제 중국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육지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보내야겠다 이 계획을 세워갖고 배를 태워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데 또 폭풍을 만납니다. 아유, 이분은 어떻게? 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루손. 필리핀.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9달, 6달, 8달 정도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진짜 많이 돌아다녔네.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여차여차 해갖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후와 비슷한 루트로 중국을 통해서 예.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무려 3년이 넘었던. 근데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또 이분은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물어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고생했겠다. 영화 자선어보 보면 나오잖아요. 나가 말이요. 루손에 가가지고 말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막 파인애플을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생했겠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남겨놓게 되는데요. 1801년에 조선에 웬 외국인들이 또 역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들은 당연히 여러 물어보니까 잘 말이 안 통하는 거라서 중국 남방 사람인가 보다 해서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예. 보냈더니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다가 결국은 어디 그냥 그 조선 땅에 특히 이제 제주도에 이제 머물도록 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럼 내가 혹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세계인이야 이 사람. 필리핀 루손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더 놀랐겠다. 네. 여기서 필리핀 조선에서 9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뭘 설득을 하거나 소통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그 문순득을 만난 덕분에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줬고 그래서 결국은 또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한편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위기의 순간을 바탕으로 해서 또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구해줬다는 점에서 같이 얘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묻힐 뻔했는데 이제 정혁전 선생이 가서 그렇지. 그 얘기 기록을 해주셨으니까. 얘기 좀 해봐 해갖고 표의 심할. 그래서 처음과 끝에 어떤 그 표에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 형제는 참 우리 역사의 보물이야.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약용 선생님이 술만 조금 잘하셨어도 진짜. 뭐 술 덜 하셔서 그만큼 정주한테 얼마나 괴롭힘 당했어요. 완샷. 어떻게 그 똑같은 거를 갖다가 저렇게 받아들일까? 자기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더 잘했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선 선생이 사실은 유배를 한 18년 동안 강진에서 하지만 고향에서 또 18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 예. 저작을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술 좋아하셔서 많이 몸이 안 좋아지셨다. 그럼 못했지. 힘드셨을 거예요. 거기다 막 술만 먹고 밥도 안 먹고. 이거 진짜 전생에 내가 정약전이었나 봐. 큰일 나 그러다가. 왜? 뼈에 구멍 나 뼈에. 아이고 알았어요. 밥을 먹어야지 사람이. 밥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방송 안 할 때 저랑 성킹 교수 맨날 하는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하는 방송. 좀만 늙으면 이제 내 말 이제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후회한다. 내 환갑 파티 때 내가 판 돌리면서 내 DJ 하면서 내가 파티할 거예요. 찌기찌기찌기찌기 환투드갑. 술 그만 드시고 밥을 좀 드세요. 네. 저 이거 여기 부러진 거 보고 뭐 이렇게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점심 오늘 먹겠습니다. 순댓국. 오케이. 콜. 그래서 어떤 표류 이야기? 어몽길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탐험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인터스텔라를 만든 탐험가 위대한 영국인 어니스트 셰클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해서 놀랐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요. 그만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어니스트 셰클튼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인터스텔라를 만들었는데 위대한 영국인이라고 영국인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극 그 횡단을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예. 근데 영국인들은 great failure라고 해서 위대한 실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때는 언제였냐? 그 1차 대전 발발 직전에 아이고. 이 어니스트 셰클튼은 아문센이 먼저 남극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지. 좌절을 해요. 예, 모든 모험가들이 좌절했지. 그렇죠. 예. 당시 이제 구라파 이제 그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 주위 넘는 땅 남극을 먼저 차지하는 것은 이제 당면 과제였거든요. 근데 영국이 먼저 가려고 했는데 노르웨이가 먼저 간 거잖아요. 남극점을. 여기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니스트 셰클튼이. 그러면 아문센은 남극점만 갔지. 나는 그러면 최초로 남극 횡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문센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이름을 기록하고 싶다. 그렇죠. 남극점 가는 거 플러스 나는 남극 대륙 종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광고를 내요. 그 광고가 아마 그 인간이 만든 최고의 광고 중 하나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도 나와 있어요. 보수는 적다.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의 극한의 어둠 속에 갇힐 수가 있다. 생還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오면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싫어요. 안 사요. 안 사요? 예. 좀 사요. 안 사요. 영광이라니까요. 아유, 그게 뭐야. 이게 이제 런던에서 그 1914년에 광고가 나와요. 1차 대전 터진 해에. 그러니까 22명을 모집을 하는데 5천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5천 명이. 그러니까 이게 모험의 시대라서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차 대전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뭐랄까요, 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시대라. 그렇죠. 전쟁이 난다고 하면 오히려 환호하고 파티 열던 시대잖아요. 나 드디어 우리 저기 아내와 딸들에게 남자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러던 시대인데 이 모험을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미지의 낯선 땅 남극에 가가지고 종단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있는 그대로 광고한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 생還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돌아오면 너에게 영광이 간다. 5천 명이 모여요. 그래서 총 27명이 최종적으로 어니스트 셰클튼이 뽑아요. 오디션을 했구나. 오디션 했어요. 오. 근데 했을 때 뭘 물어보냐면 뭐 체력 이게 아니라 노래 불러봐라, 악기 연주가 가능하냐. 왜냐면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 노래 부르고 악기를 치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능력이 필요하다. 아, 이게 모두의 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27명이 출발을 런던에서 하는데 이때가 마침 1차 대전이 터진 직후였어요. 그래서 모든 배가 다 영국 정부가 이제 징발을 한 상태야. 원래는 못 가야 돼요. 근데 당시에 해군 장관이 누구였냐면 우리 웅디가 진짜 싫어하는 처칠이었어. 남극 정복은 내가 허용한다. 아이고. 저 배는 출발시켜라. 해서 1차 대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니스트 셰클턴과 이제 그 이 일행들 27명이 출발을 합니다. 예. 그 배 이름이 인듀런스호거든요. 인디어. 아, 인내. 그 얘기구나. 인터스텔라 그 우주선. 아, 오케이. 인듀런스 인내란 뜻이잖아요. 참고 견디자. 예. 출발을 해요. 1914년에 출발해가지고 남극에 1915년 1월 20일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빙 있잖아요. 예. 유빙에 갇혀버린 거야. 유빙에. 그리고 한 명이 또 추가가 돼서 총 28명이 되는데 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이 또 이제 몰래 탄 거예요. 몰래 탔어. 남극 간다고 하니까. 이제 퍼스라고 하는 이제 아르헨티나인이었는데 노발대발했대요. 저 선장이. 셰클튼이. 너 내리라고. 너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 식량 계산해 왔는데 만약에 너 때문에 식량이 떨어지면 너부터 잡아먹겠다. 하니까 이 퍼스라는 아르헨티나인은 아주 재치 있게 받으셨어요. 딱 보니까 선생님이 더 먹을 고기가 더 많은데 몸에? 야, 너 잘 받아친다. 타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머러스한 성격이었나 보네, 셰클튼이. 굉장히 그 약간 낙천적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듣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 이야기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기록을 남기고 사진과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는 대신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셰클튼 보고 네가 가서 남극에 대한 모든 걸 다 사진 찍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판권만 나한테 넘기면은 모든 그 투자금은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아, 경비를 내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28명이 최종적으로 남극에 도착을 하는데 유빙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요. 안 움직여. 그래서 1915년 1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개월 동안 못 움직여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섭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식량은 나름대로 있었대요. 갖고 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도 옆에 펭귄과 바다 사자를 잡아 먹은 거야. 사냥할 수 있지. 사냥할 수 있어. 예. 10개월 동안 이거 어떡하나 구조대가 올 것인가 하다가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봄이 되니까 유빙이 더 압박을 해가지고 인듀런스호가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10월 27일 날 셰클튼 선장이 큰 결정을 내려. 배 버려라. 지금 부서지고 있다. 다 필요한 것만 내리고 버려라 바다에. 특히 뭐 귀중품 이런 거 다 버리고 식량과 침낭만 챙겨라. 그래서 배는 이제 부서져서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한 10인용 보트 한 2개만 끌고 유빙을 걷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걷는지도 대충 6분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거로만 지금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다시 여름이 되면서 유빙이 녹으면서 점점 남극에서 멀어져 얘네들이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망망대해서 죽겠다. 다들 보트에 탄 다음에 가장 가까운 섬으로 가자. 항해사 지금 6분위를 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섬이 어디냐 했더니 16km 떨어져 있던 엘레판트 섬이라고 있었어요. 엘레판트 섬. 엘레판트 섬이요. 무인도예요. 거기에 가까스로 도착을 한 것이 처음으로 도착한 육지였어요. 근데 사람은 없고 이 새똥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새똥만 먹을 거는 여기서 이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물 애호가들한테 큰 그 비난을 받는 포인트인데 그 당시에 썰매를 끌기 위해서 개를 54마리를 데려갔거든요.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죠. 예. 식량이 없다 보니까 이 개를 다 식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동물 애호가들한테 비난을 받는 포인트인데 셰클튼이? 셰클튼이. 근데 어차피 일단 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 191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소환해서 지금 욕을 한다고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놀랍구만. 그러니까요. 네.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엘레판트 섬에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예. 자, 이제 사람이 있는 유인도에 가가지고
내가 구조대를 데리고 오겠다. 셰클튼이. 나 포함해가지고 5명은 더 나와라. 힘센 애. 죽을 수도 있다. 5명 나와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자원을 해요. 그러니까 6명이 이 길이가 10m짜리 돛담배 노로 젓는 거 이걸 타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사우스 조지 섬까지 가기로 결정을 내려요. 사우스 조지. 사우스 조지 섬이 여기 엘레판트 섬으로부터 1,300km가 떨어져 있어. 그걸 어떻게 가? 서울 부산 3배예요. 그걸 어떻게 가? 이거를 노져서 가야 돼.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클튼이 얘기한 거예요. 나 따라오면 지금 죽을 수 있다. 이 엘레판트 섬에 있을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나랑 이 기회가 1%라도 한번 가볼래? 제가 갔습니다. 6명이 출발을 해요. 노를 젓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6분이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남극은 별의 밝기가 약간 희미해가지고 저 별이 무슨 별인지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천문에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보고 가는데 저 별이 목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저거 그냥 목성이라고 치고 갈까요? 가자 해서 가요. 16일 동안 노를 져서 가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예요. 그 이제 셰클튼이 나중에 자기 일기를 남겨놨거든요. 예. 딱 드디어 앞에 날이 다 개고 앞에 큰 구름이 나타났다. 구름이 저기 많이 있다는 것은 곧 육지란 말이다. 살았다. 육지야. 저 구름 봐봐. 정말 저 구름 뭉게구름 대단합니다. 했더니 구름이 아니라 이게 정말 높은 파도였던 거예요. 이게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잖아요. 완전 재밌다. 완전 재밌다. 이게 그 셰클튼이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26년 동안 바다에서 살았지만 저렇게 높은 파도를 본 적이 없다. 다행히 이 노를 저은 배가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높은 파도를 넘었어요 이걸요. 그건 내가 보기엔 뻥이래. 크리스토퍼 논란을 지금 비하는 거야. 이거는 뻥이야. 셰클튼이 뻥을 쳤어요. 애초에 파도가 그만큼 높지 않았던 거지. 그러면 크리스토퍼 논란이 약간 과장한 거네. 아니 뭐 그건 원작 소설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얼음물이 닥치잖아요. 노가 얼은 거야. 이게 돌덩어리가 돼요. 예. 노가 4개가 있었는데 2개를 버려요. 2개로만 노를 진 거예요. 침낭도 있었는데 침낭이 또 꽝꽝 얼었어요. 예. 다 버려. 이제 자지도 못하고 노만 젓고 6분이 하나만 보고 우린 사우스 조지 섬까지 가야 돼. 16일 동안 항해를 했어. 노를 저어서. 예. 사우스 조지 섬에 도착을 했는데 유일한 유인섬, 유인도. 하필이면은 사람이 있는 포경기지 반대편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 진짜 뭐 하는 일마다 이게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자기가 들은 거에 따르면 빙하로 돼 있는 산맥 6개를 넘어야지. 6개. 그러니까 판단했어. 6명이 도착해가지고 다시 이 배를 끌고 삥 돌아서 돌아서 갈 갈 것인가 6개의 산맥을 넘을 것인가. 산맥 넘자. 아 이제 바다는 지긋지긋하다. 바다는 지긋지긋하다. 넘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자는데 5분 이상 못 자게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5개의 산맥을 넘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산맥에 도착했어. 에베레스트 산 같이 그냥 눈 덮인 산맥이에요. 너무 지친 거야. 저 앞에는 포경 기지가 보여. 아 보여. 드디어 도착했다.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삥 돌아 내려가기엔 너무 체력이 떨어진 거야. 아이고. 그때 이게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셰클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썰매 타고 내려가자. 근데 왜 위대한 리더십이야? 썰매 타고 내려가는 게 왜 리더십? 죽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이 각도의 그 뭐라고 할까 낭떠러지를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다. 그렇죠. 눈으로 덮인 낭떠러지를 밧줄 갖고 오라고. 예. 밧줄로 밑에 돌려가지고 예. 약간 그 쌀포대 같이 예. 썰매 을 만들었어. 줄여놓은 다음에 아. 그리고 지금 3명이 있어. 3명은 원래 항구에 남아 있고 3명이 도착했는데 내가 셰클튼이 내가 맨 앞에 서겠다 앉겠다. 뒤에 2명 더 앉은 다음에 서로 가슴을 딱 찔겨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그건 마음속으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초스피드로 썰매를 타고 내려왔는데 대박이다. 뒤에 앉아있던 부함장이 나중에 그 기록에 남겼더라고. 타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썰매에 나중에 보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아이고. 신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래서 도착했어. 살았어. 나 도착해가지고. 대박.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 저기 지금 엘레판트 섬에 표류하고 있는 영국인들인데 제발 구조선을 달라고. 근데 1차 대전이 한창이기 때문에 배가 없던 거예요. 다 증발해갖구나. 4개월 동안 제발 배 좀 달라고. 그 엘레판트 섬에 남긴 그 선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 달
안에 내가 안 돌아오면은 다 죽었겠다. 다 너희들 각자 각자 도생하자. 하자고. 근데 4개월을 끌어 여기. 그러니까. 사우스 조치하면 제발 배 좀 달라고. 우리 동료 선원들이 아직 그 살아 있을 수도 있다고. 영국에서는 배를 못 줘요. 지금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잠깐 그 포경은 거기는 국적이 어디예요? 영국. 영국이 여기도. 영국. 그래서 사우스 조지 섬이잖아. 조지 왕.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침 그 칠레 배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어이구. 증기선. 예. 제발 사정해서 칠레 배를 타요. 4개월 만에.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그 칠레 그 증기선을 타고 엘레판트 섬을 가는데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거기 현지에 있었던 그 22명의 그 잔존 선원들이 눈보라가 칠 때는 그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피하고 날씨가 좋으면 다 짐을 챙기고 부함장이 이렇게 얘기했대. 날씨가 좋으면 분명히 쉐클튼이 올 것이다. 안 오잖아. 다시 날씨가 나빠지면 또 배 밑에 들어가고 바다 표범 잡아먹고 4개월을 버틴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저기 드디어 칠레배를 타고 오는 쉐클튼을 본 거예요. 4개월 만에. 예.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동영상으로 남아있어 지금요. 이걸 찍어야 돈 받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쉐클튼 그러니까 앞에 도착하자마자 첫 질문이 이거였대요. 사망자 몇 명이냐. 그랬더니 부함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2명 다 전원 생존했습니다. 미쳤다. 미쳤죠. 야. 그래서 28명이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런던에 귀환했다. 물론 남극 대륙을 횡단한 건 실패했지만 쉐클튼의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 리더십은 정말 칭송받아가지고 위대한 실패, Great Failure라고 했고 여기에 감동받았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거를 인터스텔라에 적용을 했고 어몽길 대장도 히말라야 정복할 때 이걸 기록을 보고 올라갔다. 어몽길 대장님도. 아 오늘 악수 한번 합시다. 이때까지는 뭔데? 우리 여기 거의 한 8개월 만에 서킹 교수님이 드디어 중간에 어떤 그 삼초포로 빠지거나 아니면 틀린 정보를 말하는 거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스튜디오 일로 바꿔야 돼.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여기가 터가 좋아 여기가. 야, 나 저번에 그 얘기 잘했네. 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뭐 결정하거나. 딴 데서 하는 건 난 아무 상관 없다니까. 이거는 우리 주제랑 관련 있는 거를 이거는- 준비해서 하면 돼. 이건 제가 아는 13개 너무 좋잖아. 제가 아는 13개 라디오 방송 가운데서 최초로 하는 거 이거. 난 그 이제 신경 안 쓸게. 알겠습니다. 그 상관없어. 오 너무 좋았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 박수. 브라보. 브라보. 아 재밌었어. 셰컬튼이. 아 근데 이 대단한 이 뭐랄까 이 여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정도의 이 표류와 모험을 한 사람이 또 있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목적을 이뤘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은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살아남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살아남는 데 있어서 리더와 그다음에 그걸 또 따라갔던 사람들이 뭔가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념들을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퍼뜨리고 있다면은 예.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라든지 시리아에서 충분히 다시 누군가가 살아나고 또 생존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셰컬튼 그 처음 시작은 정말 어떻게든 아문센의 앞선 기록을 깨기 위한 조금은 좀 치결인 그렇죠. 남자 아이 같은 어떤 그 시작이었다면은 끝은 정말 인간이 끝까지 생존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남기 위한 그 여정 자체의 숭고함, 위대함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았나. 인간 승리였다. 목표를 달성 못하는 한이더라도 내 선원들은 내가 다 살린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그렇지. 최고의 업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다른 사람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난 매주 이렇게 준비를 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덩케르트의 이제 어떤 개인 버전 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 정말 좋았어요. 아 근데 야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방금 언급하신 덩케르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에서도 처칠이 잠깐씩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안타깝습니다. 처칠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처칠을 없애자. 처치해버리자. 예, 타임머신 개발되면 바로 그거부터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사 속 기적의 생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어요. 정답은 탄광이었죠.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희 작가, 선진 교수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